지난번 사건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걸 정리해드리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건, 지난번에는 유죄, 이번에는 무죄인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서울대 법대, 즉 윤석열과 동문인 판사가 판결을 했고, 이번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윤석열 정부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왔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두 번째 선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 즉 어떻게든 집어넣겠다는 신념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걸까요? 일각에선 판사 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 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선후배 관계가 원만하며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 알려졌고요.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심리 중인데,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 목소리가 높아지면 적극 개입하며 중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특정 성향에 치우치기보다는 법리대로 판결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그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한 바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마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현장,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렇게 와닿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죄송합니다.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 주장받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 있으십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의원님들 저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나서 예상은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은 재판이 3개나 있는데 그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퍼줬습니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주었습니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이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의 부하 내동하는 한국 정부의 부족 외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빛나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도 마이 동풍이라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IMF가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을 해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부자 감세로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 이런 걸 소위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러시아, 중동, 북한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양측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이냐, 3차 대전 비화냐 갈림길에 섰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정조사로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입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이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졌는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가려야 할 정부와 군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여전히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02-700-8080으로 전화를 건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책임이 있으면 우리도 처벌받겠다고 유가족에게 맹세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에 당선되면 최혜병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걸핏하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DNA입니까? 국민의힘은 최혜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혜병과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희대의 국정농단의도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이 지난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이 경찰청장부터 검찰까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충성 맹세를 시켰고 새로 부임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허풍으로 취급하기엔 그간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성관이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공천에 개입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태균의 뒷배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희대의 국정농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제대로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민심을 외면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는 게 필연입니다. 특검 수용 외에 이 난국을 해소할 다른 길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저들을 실제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싸워서 이깁시다. 그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